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최근 들어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대선 주자들의 주주 환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고배당주들의 가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힌 주가 움직임을 보이던 고배당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나 과거부터 투자를 해오시던 분들이나 모두 선뜻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예상 배당금 등을 확인하며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분기 균등 현금 배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CET1 비율이 13.5%를 초과할 시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계획한다는 방침입니다. KB금융은 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도 전년 대비 배당금이 성장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7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와 두 번의 자사주 소각을 보였고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낮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총 발행 주식수를 4억 5천만 주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의 10% 정도를 감축한다는 계획이고 2025년에는 주주환원율 42%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순이익이 12% 정도 증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배당 성장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와 4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으며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분기 균등 배당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9%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도 2027년까지 배당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2025년에 들어와 1,500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보였고 4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에 비해 예상 배당 성장은 낮지만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CET1 비율을 구간별로 나누어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ET1 비율이 13%를 초과할 시 주주환원율 50%를 목표하고 있고 2025년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순이익도 22%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상향시켜서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는 2026년까지 주주환원율을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28%로 고정하고 남은 재원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이후에도 PBR이 1배 미만으로 저평가를 받을 시에는 주주환원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도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 이상을 목표하고 있고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임을 감안하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최대화하고 2025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성장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사들은 2025년에도 배당 성장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배당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IM금융지주입니다. IM금융지주는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40% 달성을 목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ET1 비율을 구간별로 설정하여 총 주주 환원율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고 결산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분기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금융지주는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순이익은 40%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2024년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7년까지도 꾸준한 배당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CET1 비율과 연계하여 최대 40%까지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성향이 31.8%인 것을 감안하면 30% 정도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는 현금 배당금 증가로 주주가치 제고를 노력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순이익은 4%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순이익이 소폭 개선되었고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며 배당금도 성장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금융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적극적이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은 기업 밸류업은 배당보다는 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보다는 기업 가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고 지난 주주총회에서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본준비금 감액을 보였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2027년까지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보험사 인수에 대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그려지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연결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부투자 수익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수익률, 현금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좋은 자본 배치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 1분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수익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고 5,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증가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을 보여주고 있으니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금 배당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행과 같은 기업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지주들의 배당 정책과 예상 배당금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공시했다고 해서 100% 이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예상 배당금은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값을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욱 중요하니 균형 잡힌 생활을 습관화하셔서 여유로우면서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